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미래저작권연구소의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중에서 마지막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아주 중요하면서 또 어려운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또 실제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2차 저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우리가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해서 만든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차적 저작물이란 어떤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수정 변경해서 만들어지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적 저작물은 복제권과 함께 저작권 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권리 중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복제권이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그런데 그 나머지 6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복제권이 있죠. 이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복제권은 원저작물을 가지고서 그것과 똑같은 유형물, 즉 동일한 복제물을 만드는 것이고, 2차적 저작물 작성은 원저작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원저작물과 똑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복제고, 똑같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을 만드는 것이 2차적 저작물 작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저작물과 똑같은 것을 허락 없이 만들게 되면 그건 복제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을 만들게 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제권을 침해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불법 복제라는 말을 쓰고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되면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표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복제권 침해는 불법 복제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는 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복제물은 원저작물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 복제물인지 아닌지는 비교적 누가 보더라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절, 즉 이것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이렇게 표절, 즉 2차적 저작물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그 내면적 형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외면적 형식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이 원저작물, 그 소설을 기초로 한 영화가 그 소설의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작품이 내면적 형식인 스토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외면적 형식이 소설에서 영화로 바뀐 경우라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A라는 작품과 B라는 작품 사이에 표절 시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표절 시비가 있다는 것은 B라는 저작물이 A라는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되겠죠. B가 A에 대한 표절, 즉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B가 A에 기초한 것이어야 됩니다. A에 기초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의거했다, 모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B가 A에 기초했다. A에 의거한 것이다. A를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모방하거나 기초하거나 의거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B가 A와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B가 A에 기초하거나 A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 경우에는 B는 A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A에게는 없는 새로운 창작성이 B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A를 실질적으로 변형시켜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것이지만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A를 기초해서 A를 약간 변형은 했지만은 그 변형이 사소한 정도에 불과해서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A의 단순한 복제물일 뿐이지 2차적 저작물은 아닙니다. 이렇게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실질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A를 실질적으로 변형했지만 그 변형에도 불구하고 A와 B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변형이 너무 지나쳐서 A와 B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저작물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요건을 요약하면 첫째, B가 A의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B를 만들 때 A에 의거했어야 된다. A를 기초로 해서 A를 모방했어야 된다 하는 첫 번째 요건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A를 실질적으로 변형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변형한다는 것은 A에 대해서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작성이 덧붙여질 정도의 그런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지 않은 사소한 변형만 갖고서는 아직 2차적 저작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새로운 변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B와 A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중간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라는 저작물의 기초에서 A를 모방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형이 들어가서 이것이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는 정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형이 또 너무 지나쳐서 완전히 다른 저작물이 되는 실질적 유사성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정도까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일어나되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되 그 변형이 너무 지나쳐서 실질적 유사성이 상실될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는 또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캔디라는 유명한 장편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는 원래 캔디라는 소설을 가지고 여기에 그림을 그려넣어서 만든 그런 저작물입니다. 이럴 때 이 캔디라는 소설과
이 캔디라는 만화는 그 기본적인 스토리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면적 형식은 동일한데 그 외면적 형식만 소설에서 만화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만화를 그릴 때 이 소설에 들어있는 창작성을 그대로 이용을 하지만은 거기다가 그림이라는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원작이 갖고 있는 그 스토리가 있고요. 거기다가 그림이라는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해서 만화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이 만화는 이 소설 캔디의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 캔디가 원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한 만화 캔디는 2차적 저작물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만화를 가지고 다시 또 만화 영화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만화 영화에는 소설의 스토리도 들어가 있고 또 만화의 그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영상화라는 작업이 또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만화 영화는 소설의 2차적 저작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만화의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소설이 원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만화 캔디는 그 소설의 2차적 저작물이 되고 또 그 만화 영화는 소설과 만화의 2차적 저작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소설 캔디와 그 다음에 만화 캔디 그리고 만화 영화 캔디는 모두 그 내면적 형식인 스토리는 동일하거나 또는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그 외면적 형식이 글에서 그림으로 또 그림에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죠. 이때 만화는 소설의 2차적 저작물이 되고 만화 영화는 소설과 만화의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이 소설 안에는 어떤 창작성이 들어있죠. 그리고 만화에는 그 소설이 원래 갖고 있던 창작성과 그 만화 자체의 창작성이 합쳐져서 이 두 가지 창작성이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만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만화 영화에는 소설의 창작성과 또 만화의 창작성 그리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질 때 또 덧붙여진 그런 새로운 창작성이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세 개의 창작성이 다 함께 존재하는 이런 2차적 저작물이 되겠죠. 이때 만화는 소설의 2차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 만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또 만화 영화는 소설과 만화의 각각의 2차적 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이 만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설가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또 만화가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두 사람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